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체게바라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이겠죠. 20세기에 등장했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20세기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참 많죠. 뭐 루스벨트, 처칠, 히틀러, 여러 인물들이 있고요. 이 인물들은 어떤 공적인, 제도적인 곳에서 자신들의 명성을 쌓아갔고, 자신들의 어떤 인류 역사에 어떻게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입니다. 여러 인물들 중에서 제가 체 게바라에 집중하는 것은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평범성과 그 평범성 속에 숨어있는 어떤 인간의 혹은 휴머니즘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체 게바라를 가리켜서 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폴 샤르트르는 이 체 게바라를 가리켜서 우리 시대의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혁명가였죠. 오늘날에도 그 진이나 어떤 진영에 상관없이 이 인물을 혁명가로 부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혁명가들의 출신들은 대체적으로 좀 부유한 곳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 기층민들과 함께 자신의 생애를 보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일들,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어떤 개인사적인 해석이나 설명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지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체 게바라는 태생적으로 계급성이나 출신 성분과는 달리 이 좌파 게릴라의 삶을 살았고요. 끝내 독재 군부의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가 사살되어 죽은 인물입니다. 예,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한쪽에서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되는 어떻게 보면 순교자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가장 최악의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대비되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사회 불안을 초래하면서 이 국가의 권력에 부정하고 그것을 반역했던 인물이기도 했지만, 이 피지배계층을 이끌면서 행동하고 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었던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제 볼리비아 오지에서 정부군과 대립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결국 총탄에 맞고 죽지요. 이 처형당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있어서 순환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는 에케 호모, 에치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 표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그를 민중을 위한 순교자로서 평가한 것은 소위 68운동 이후에 등장한 신세대들이죠. 특히 이제 무정부적인 해방이나 무고한 평등과 자유를 추구했던 히피들 혹은 뭐 여러 어떤 사람들이 이 체 게바라를 성자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지배당했던 북미는 일찍이 백인 중심의 조직화된 세력이 일어나서 해방전쟁을 일으키고 독립하여서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갖추어서 국가로서 위상을 갖추어 나갔지만, 이 중남미는 이와 같은 역사에서 제외됐지요. 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오랜 지배를 받았던 남미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여전히 제국주의의 말기적 혼란과 착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19세기부터 이곳에서는 오래된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적 해방운동이 이제 벌어졌고요. 이런 해방운동의 선상에서 체 게바라가 등장하고 활동을 했지요. 하지만 이 제국주의의 기승은 더해만 갔고 폭군들이 물러난
그 자리에 20세기의 초중반에는 이 자본주의 횡포와 억압이 여전히 이 땅을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의 자본과 이 결탁했던 기득권 세력들은 선진국의 여느 부와 못지않게 풍족한 삶과 권력을 가졌지만 이 소수의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의 문턱을 넘나드는 수준이었고요. 이러한 세상에서 체 게바라에게는 이것이 이제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이 체 게바라의 본명은 에르네스토 게바라 델라 세르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원 이름이죠. 그 아르헨티나에서 스페인 아일랜드 혈통의 중산층의 백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므로 그의 유년은 다소 부유하고 풍족한 그리고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중산층의 자녀들처럼 그는 대학 공부까지 했고요. 의학을 전공했고 앞으로 그를 기다리던 삶은 그가 변심만 하지 않았다면 의사로서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변화를 알려주는 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호기와 탐험에 이제 몸이 끌었던 젊은 체 게바라는 오토바이 한 대를 몰고서 자신의 나라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오토바이 여행을 통해서 그는 이제 중산층 도시민으로서 보기 어려웠던 민중들의 처절하고 그리고 엄혹한 삶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게바라는 이후에 의대에서 나병 전문 치료 의사가 되기로 하였지만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 의료회의로 구제할 수 있는 가난과 착취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것을 뼛속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1953년 6월에 그는 이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해요. 했지만 곧 볼리비아를 시작으로 해서 남미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드러난 것으로는 과테말라의 아르벤스가 이끌었던 개혁에 참여한 체 게바라가 미국의 지원을 얻은 우익 정권에 의해서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이 쿠데타군에 쫓겨서 멕시코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 멕시코로 탈출한 체 게바라는 거기서 피델 카스트로라는 인물을 만나게 됐죠. 이 피델 카스트로 잘 아시죠? 이제 쿠바 정권을 일으켰고, 그의 동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동안 쿠바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곧 이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는 이제 그 남미 사회주의 게릴라 전선의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쿠바는 나름 혁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이랴 국제적인 명망을 가진 테러리스트거나 혁명가의 반열로 올려놓았습니다. 1959년에 이제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 입성한 카스트로와 혁명가들은 이 친민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주의 정부를 세웠고요. 혁명 직후에 게바라는 카스트로의 두뇌, 머리라고 불리우면서 이것은 이제 미국 타임지가 그렇게 그를 지칭했다고 하네요. 이 카스트로 내각의 장관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카스트로와 게바라도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카스트로가 점차 1인 독재 체제를 지향하게 되는 것에 반해서 그는 곧 쿠바를 떠나게 되지요. 1965년의 일이었습니다. 잠시간 이제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시간이 지나서 게바라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당시 내전을 겪고 있던 콩고에서 게바라는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면서 파트리스 루문바라는 부대의 조직을 도왔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라틴 아메리카로 돌아온 그는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이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에 쌓여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남미 중심에 놓여있는 나라였는데요. 이 나라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곧 주변 나라의 혁명을 파급할 수 있는 중요한 요지라고 보았고, 여기에서 개발하는 반군운동을 다시금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농민 대다수가 아직 발전하지 못한 후진국이었고요. 대다수가 이제 농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에서 그는 민중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 민중들은 그가 쿠바인들이고 남의 나라를
남의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으로 게바라를 이제 경멸했고 멸시하였고 이 볼리비아에서 그 정부군과 대항하던 공산당마저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볼리비아 산악지대인 라이게라에서 이 주민들이 밀고를 하고 그 밀고를 얻은 볼리비아 군대가 기습하는 바람에 생포되었다가 처형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 불과 39살 나이였어요. 죽은 그의 사진은 마치 예수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피에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쩐지 슬픈 표정에 눈을 뜨고 죽은 그의 얼굴에서 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성화인 에치호모,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불화를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남미 중산층에서 태어나 의사로서 유복한 삶을 포기했던 그가 라틴 아메리카 여러 곳, 물론 아프리카까지 진전해가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무력 투쟁을 이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의 투쟁의 원인이자 목적이 민중들의 배신으로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비극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오히려 라틴 아메리카에서 반미 반자본 사회주의 운동을 독려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가 현재도 이 정치적인 갈등과 이에 동반한 경제적인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항상 이 체 게바라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그는 20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남성으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잘생긴 외모에 기인한 탓도 있지만 민중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매우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정글 속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면서도 그는 가족들에게 애정어린 편지를 쓰고 시를 창작해냈고 이 자본주의 스포츠라고 여겼던 골프도 즐겼습니다. 물론 시가를 입에 물고 살았던 것도 그의 취미였지요. 이 자유인으로서의 면모는 냉전시대 와중에도 친자본주의 진영에서 극단적인 호불호를 불러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여러 나라 정치권들은 그를 타도해야 할 제1원흉으로 꼽았지만 그런 나라에서도 샤르트르나 존 레논과 같은 가수 이런 사람들, 이제 이 지식인들과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찬양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후의 저항의 아이콘처럼 젊은 세대들에게 각인이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나타난 반전운동이나 유럽에서 나타난 68운동, 이것이 이제 유럽의 어떤 새로운 전기를 가져오는 운동이었죠. 이때에 개발하는 순교자가 되었고, 나아가 일종의 이제 그 대중 예술의 스타로서 비추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미국의 무정부적인 운동의 핵심을 이루었던 히피들도 게바라처럼 군복 차림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면서 그의 삶을 추앙하였고요. 이후에도 티셔츠나 길거리 벽화에서 그의 얼굴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르트르는 그를 가리켜서 우리 시대의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고 불렀고요. 게바라는 자유와 평등을 꿈꾸며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선구자이자 순교자로서 인식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가 바라던 사회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미가 처한 정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서 그의 꿈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나는 해방가가 아니다. 해방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중은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라고 했지요. 그의 혁명은 한 사람의 정치적 리더에 의한 체제 전복이 아니라 그에게 민중은 주체였고 사랑하는 애인이었고 가장 신뢰할 만한 전우였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친구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